인생에서 30의 속도 구간을 달려나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둘러보다 보니 결혼, 결혼 생활, 이혼, 파혼에 대한 사연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용기 내어 보내주신 사연을 듣고 저도 용기를 얻어 오늘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주제 중에 제가 사연으로 이야기하게 될 주제는 파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가난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공주 인형 못 사줘.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래. 엄마가 미안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수저 중에 저는 흙수저 집안이었죠. 그래서 저는 돈 주고 갈 수 있다는 대학조차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늘 안타까워했고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무리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나중에 너 무시당한다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할 자격 없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해, 어? 뭐를 그깟 무시 좀 당하면 뭐 어때?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말고 하는 거?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신경도 안 쓰여. 지금 당장 살 길이 까마득한데 대학이 대수야?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엄마는 네가 대학 가서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남들은 네 나이에 대학 생활하면서 재밌게 지내잖아. 우리 딸은 이렇게 철이 들어서 돈 벌 생각부터 하고. 엄마가 부족해서 참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그게 왜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야 할 일이야? 엄마, 대학 안 가는 건 내 선택이야.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할 거 없어. 그리고 엄마 말대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후회하는 것도 다 내 몫이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안 그래?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은 돈이 필요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리고 대학은 나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나이 들어서 간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점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집안 조금 나아질 때까지 열심히 돈 벌 생각만 할래. 대학 갈 성적은 충분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를 설득하실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선택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을 뿐더러 하늘처럼 치솟아 있는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웠죠. 학자금 대출은 또 언제 갚을 거며 그냥 당장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아비라는 놈이, 남편이라는 놈이 집안에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주고. 아휴, 다리는 왜 이 모양이 돼가지고서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여보. 아빠는 생계를 책임지시다 다리를 심하게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많이 하지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잡다한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와 제게 미안하셨는지 불편하신 다리를 이끌고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에서 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일하신다고 해도 큰 금액을 버는 게 아니었고 제 뒷바라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를 악물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였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돈을 벌면 대부분을 저축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하루는 동료가 말을 걸더군요. 수연 씨 되게 알뜰하게 산다. 돈도 꽤 모았지?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아니,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어학연수라도 가려고 그러는 건가? 어학연수요? 아, 어학연수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언젠가 한 번은 해외 나가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 전에 제주도를 먼저 가봐야 하려나요? 크게 모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저축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미래를 생각해서 저축하는 거죠, 뭐. 대단하다, 정말. 하긴, 수연 씨 말대로 사람 앞일 알 수 없는 거니까. 수연 씨,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말고 재테크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요즘 사람들 주식이나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잖아. 그래서 돈 불리는 사람도 많고. 내 주변 지인들도 다 주식에 투자하더라. 이제는 예전이랑 달라. 예전처럼 은행에 돈 맡겨놓고 있으면 바보라잖아. 재테크요? 제가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한번 생각해봐. 혹시 알아? 모아놓은 돈 엄청나게 불릴 수 있을지? 수연 씨 악착같이 일하고 돈 모으는 거 너무 기특해서 그래. 한번 넣어봐.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어? 처음 동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렇잖아요? 한동안은 비트코인 잘못 투자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 집을 날렸다, 이혼했다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재테크를 해본 경험도 없고, 혹시나 열심히 모은 돈을 다 날리면 어쩌나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주식 투자다 뭐다 여러 가지로 자산을 늘리고 있더군요. 정말 예전처럼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건 어리석은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재테크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틈틈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용기 내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고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초반에는 잃은 금액도 있었지만 나중에 되니까 주식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차 투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재테크를 하면서 꽤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생겨서 불린 돈과 함께 대출을 조금 껴서 제 명의 집을 장만했어요. 세상에, 우리 수연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 나이에 집을 다 장만하고. 엄마는 네 나이 때 이루지 못한 꿈이었는데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대단해. 에이, 100%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대출금도 껴서 산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은행이랑 나랑 같이 산 거지 뭐. 아이고, 그래도 대단하지. 우리 딸은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 살 거야. 아유, 너무 기특해. 아이, 그나저나 그러면 집은 얼마 주고 산 거야? 그렇게 많이 안 줬어. 아무래도 외곽 쪽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3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대. 미래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만 가면 되겠네? 엄마랑 아빠는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수연이 너도 좀 네 인생 살았으면 해. 나는 싫어. 시집은 무슨. 난 결혼 안 해. 괜히 돈 만들고 복잡하기만 하지. 난 그냥 일하면서 돈 더 모으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볼래. 우리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돈 벌어서 여유 있는 것도 좋은데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네 짝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오는 행복도 커. 정 결혼이 부담스러우면 연애라도 해봐. 젊은 나이 아깝다. 지금까지 연애도 못하고 일만 했잖아. 엄마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대로 연애도 못 해보고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오로지 돈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제 삶을 바꾸고 싶었고 집다운 집을 갖고 싶었어요. 가난한 형편 탓에 방다운 제 방이 없었고 허름한 집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원동력이 됐고
돈 많이 벌어서 내 명의 집을 꼭 장만하리라 다짐하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출을 조금 끼고 장만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갚으면 온전한 저의 집이 되니까 저는 씩씩하게 일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싸이월드가 복구되면서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동창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학창 시절에는 친하지 않았던 남자 동창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따로 만나서 밥이나 술을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아?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친해졌다는 게. 하긴 그렇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짝꿍도 몇 번 됐었는데 그때는 말도 잘 안 하고 서로 친하지도 않았잖아. 어쩌다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지 참 아이러니하네. 비록 그때는 친하게 지내지 못했지만 우리 앞으로 친한 친구로 지내자.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들도 좋지만 어릴 적 친구만 하겠어. 안 그래? 친한 친구? 난 친구는 싫은데. 아휴, 야 수연아,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연락하고 따로 만나는 거 이성으로서 관심 있어서 그런 거잖아. 난 너도 나한테 호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나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예전에도 그렇고 동창 모임에서 봤을 때도 너 온 거 알고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너만 괜찮다면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 생각보다 좋은 놈이야. 직업도 좋은 거 알지? 나 선생님이야. 얼마나 안정적이냐? 나 너한테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수연아, 나 어때? 나랑 한번 만나볼래? 동창 친구와 몇 번 만나고 나니 저에 대한 마음이 커졌는지 불쑥 고백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거절할 법도 한데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나누었던 많은 연락과 관심들,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려 보니 친구로서 대한 것이 아닌 남녀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대했다는 것을요. 그때 몰랐던 제 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연애해본 경험이 없으니 사랑이란 감정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연애하니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이제 우리 결혼할까? 뭐야? 지금 이거 설마 프로포즈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자고 얘기를 한다고?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담백하게 내 마음 전하고 싶어서.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한다면 난 너랑 계속 같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참 우스꽝스러운 프로포즈였죠. 연애하면서 처음 접해보는 감정들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은 달랐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그 감정만으로는 결혼을 덜컥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대출금을 갚으며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를 갖고 살았던 제게 남자친구는 변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선뜻 프로포즈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게 뭐가 문제냐며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나랑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뭐야? 내가 너한테 뭐 확신을 못 준 거야? 내가 프로포즈를 그렇게 해서 그래? 아니면 네가 나랑 결혼할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고. 네가 싫었다면 내가 널 2년 동안이나 만날 이유가 없지.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조금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뭔데? 너랑 나 둘 다 결혼할 나이 됐고
우리 사귈 만큼 사귀었잖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마냥 연애만 할 것도 아니고. 사귀는 기간 동안 서로 집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거 알지?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궁금해하시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부모님은 어떠냐 등등 궁금해하시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네가 저번에 부담스럽다고 아직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아닌 조심스럽게 연애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께 너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아꼈단 말이야. 알아, 나도 다 알지.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었어. 나는 너랑은 달라서 결혼하게 된다면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걱정할 것도 많아. 그게 뭔데? 뭐가 그렇게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말 좀 해봐. 우리 같이 고민하면 되잖아.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몸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내가 용돈 겸 생활비로 조금 보태드려야 할지도 몰라. 너 그거 괜찮아? 그리고 내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 고졸에다 그냥 그저 그런 회사나 다니는 여자고. 저번에 너희 어머니가 그러셨다며. 내 직업이랑 대학 어디 나왔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신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알겠더라. 너도 알지 않아? 사실 너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냐. 어머님이 분명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는 거. 수연아, 내가 그걸 모르고 널 만난 게 아니잖아. 우선 부모님께 이야기해드려 볼게. 내가 좋아서 만난 거고 난 만나는 동안 네 직업이나 출신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 괜찮을 거야.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결혼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그것도 우리 둘이 같이 버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다른 사람들 말이 같이 벌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해보자. 우선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자기한테 이야기해줄게. 남자친구의 설득에 저는 생각을 바꿔 다시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설득에 저는 생각을 바꿔 다시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살면서 결혼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 관련 문제와 제 배경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친구는 제가 예전에 3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초반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보니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말을 하더라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서 털어놔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결정이 잘 안 나. 내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 만나면서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자신도 없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왜 안 하겠다는 건데? 우리 때문에 그래? 엄마가 말했었잖아.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 꾸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나 네 엄마야. 내가 너를 몰라? 너 그 친구 많이 좋아하는 거 엄마 다 알아. 네 얼굴만 봐도 안다고. 나 결혼하면 앞으로 엄마랑 아빠는 어떡해? 실질적으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계속 생활비 보태드려야 하는데. 하여간 걱정하지 말라니까. 대출금이야 너희 둘이 같이 갚으면 되고 거기서 우선 신혼생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네 나이 때 집 갖고 있는 거 그거 큰 거야. 기죽지 마. 그리고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마. 언제까지고 너한테 신세 지고 살 수는 없어. 그래도 우리 딸이 많이 노력해준 덕분에 형편이 전보다 훨씬 나아졌잖아. 이제 엄마 아빠 힘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생각하자. 알겠지? 그리고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네 명의로 사둔 아파트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대출금 다시 갚고 나머지 돈으로 결혼 준비해도 되잖니. 우리 딸 대학도 안 가고 젊은 나이에 악착같이 일해서 돈 벌었잖아. 대출금 갚아도 모아놓은 돈 다른 또래 젊은이들보다 많을걸? 우리 수연이 알뜰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각의 끝에 가서야 결론이 났죠. 바로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말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망설여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기에 헤어지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두었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해도 되지만 직장 거리를 생각해서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알아보던 차였어요. 하루는 부동산에 들러 잘 아는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할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사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실 거죠? 집 구할 때도 사장님이 도움 많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에이구, 그 아파트? 그걸 판다고? 지금 팔면 손해야.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1년 후면 그 아파트 재개발된다는 소리가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측근이 하는 말로 거의 확정 마무리 단계라던데? 거기다 주변에 역이 새로 들어서서 아마 값이 많이 오를 거야. 그런데 그런 금덩이 아파트를 팔겠다고? 꼭 치고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야. 내 말 알지? 그게 정말이에요? 재개발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아가씨가 운이 좋았지. 그 아파트 사고 나서 몇 년 후에 아파트값 오르게 생긴 거잖아. 그리고 이런 정보 내가 아무한테나 말 안 하는 거 알지? 내가 진짜 우리 딸 같아서 말해준다. 그러니까 아파트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 거기다 결혼도 할 거라면서? 미래를 생각해서 꼭 쥐고 있어야지. 팔면 손해고 바보지 바보. 앞으로 아파트값 어마어마하게 오르면 아가씨 돈 버는 거 그거 한순간이야. 응? 절대 팔지 말어. 아파트를 팔려고 간 곳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아줌마의 정보 덕에 저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동산 사장님은 제게 참 고마운 은인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 정보를 믿고 아파트를 팔지 않았어요. 몇 달이 흐르니 사장님의 말씀대로 아파트 값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때 오른 아파트의 가격을 듣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고요? 무려 3억 원대의 아파트가 10억대로 껑충 뛰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전하면서 오랫동안 비밀로 해왔던 아파트에 대해서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10억대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고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려 했죠. 그러면서 결혼 준비에 속도를 내자고 할 참이었어요.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나 정말 생각 많이 해봤거든? 자기도 알다시피 난 결혼 생각 없었고 결혼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자신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랑 헤어질 자신은 없더라. 그래서 나도 자기랑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어.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양쪽 집안에 얼른 인사드리고 결혼 진행하자. 난 빠르게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수연아, 결혼 생각해준 건 고마운데 저기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결혼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혼을 미뤄? 내가 너무 늦게 말해서 마음 상한 거야?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른 인사드리고 결혼하자고 했잖아. 아니야, 마음 상하기는. 그게 실은 우리 엄마가 결혼 반대하고 계시거든. 난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거든. 수연이 너희 집 상황이랑 네가 혼자서 얼마나 일군 것인지 이것저것 빠짐없이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지. 그런데 엄마가 얘기 듣더니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난 계속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엄마 설득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그동안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해서 미안해. 괜히 말해봤자 기분만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가 이 정도로 반대하실지 몰랐기에 좀 당황스러워. 자기가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걱정했잖아. 어느 정도 네 생각이 맞았나 봐. 정확히 말해서 네 배경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 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 나날이 반대가 심해지네. 내가 나랑 똑같이 선생이라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며느리도 그에 맞는 사람으로 보고 싶으시다고, 수연이 너랑 결혼 허락 못 하신다고 반대하셨어. 없는 집이니 혼수도 마음에 안 들 거라고. 역시 내 배경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집 형편이 어렵다 보니 결혼할 때 혼수나 제대로 할 수 있냐면서 뭐라 하시더라. 그래서 말인데 자기 얼마나 모아놨어? 내가 알고 있어야 우리 엄마 설득할 때 말씀드리지. 자기 대학 안 다니고 바로 일했으니까 나보다는 많이 모아놓지 않아? 저도 저 당시에 제가 왜 그렇게 저자세로 굴었던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하지만 당시엔 남자친구에게 저런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망설여졌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말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속물적인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아파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찌 될지 눈에 환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태도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 배경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죠. 전 남자친구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집에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랬죠. 어, 저기 있잖아. 조금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어머니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자기가 말씀드려서 설득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드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 그때 내가 모아놓은 돈이나 뭐 이런 자세한 것들도 말씀드리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사귀면서 한 번도 만나뵌 적 없기도 했고. 나중에 기회 되면 나 좀 초대해줘. 혹시 알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나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럼 그럴까?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려볼게. 조만간 일정 잡히면 이야기해줄게.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저는 마음 한쪽이 공허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절 반대하고 계신 줄 몰랐는데 어찌 보면 제가 참 눈치 없었던 것 같네요. 아파트 가격 오르기를 기다리는 몇 달 동안 남자친구의 태도가 이상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결혼하자고 계속 조르던 남자친구가 점차 결혼 이야기 하지 않았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저는 단지 남자친구가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기다려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남자친구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절 반대하는 것보다 혹시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 건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을까 두려웠죠.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남자친구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며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이니 나름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선물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아무런 저녁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거실에 앉아 절 아니 꼽게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진작에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찾아뵈었네요. 뭐 하러 여기는 왔어요? 내가 별소리를 다 듣겠네. 아가씨가 뭔데 우리 집에 인사를 드려?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뻔뻔한 거야? 예, 너는 지금 내가 너 초대해서 여기 온 줄 아는 거니? 초대한 게 아니라 네 면상 보고 직접 선을 그으려고 오라고 한 거야. 넌 내가 결혼 허락하는 거로 착각한 모양인데 꿈 깨라. 우리 집에 오라고 한 건 내가 제대로 결혼 반대 못 박으려고 부른 거니까.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하고 정이 많아서 잘 못 끊어내는 것 같길래 대신 말해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좀 앉아봐라. 고개 아파 죽겠으니까 그만 서 있고.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저를 반대하고 계신다고 하길래 쉽게 허락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막상 앞에 대고 저리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제게 막말하는데 남자친구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제 옆에서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머니라는 사람은 제게 말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차피 내 자식이랑 나이도 같으니까 내가 말 편하게 할게. 너 우리 아들한테 들었지? 내가 결혼 반대하고 있다고. 내가 왜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을 테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싫으신 거잖아요. 아니, 그걸 알면서 지금까지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었어? 참 대단한 사랑이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급이 된다고 생각해? 너 그렇게 주제 몰라서 어떻게 아니? 애당초에 급도 안 맞는 것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이 가당키냐 하냐고. 이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허락해 주든지 말든지 하지. 딸려도 너무 딸리잖아. 집도 가난해.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야. 거기다 다니는 회사, 너 그저 그런 회사 다닌다며? 그렇게 후진 네가 선생인 우리 아들을 넘보는 게 말이 되니? 결혼은 서로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수준에 맞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하고,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뒷바라지했고 선생 만들어놨는데 너 같은 며느리 얻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같은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우리 아들은 착해 빠져서 먼저 헤어지자 말도 못해. 응? 네가 이 자리에서 딱 걸판 지어.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있는 제게 상처되는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남자친구를 보았는데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찌질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결론 짓게 됐습니다. 많이 사랑한다면 제가 이런 소리 듣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태도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해? 어머니께서는 이런 생각으로 나한테 다 말씀하셨는데 옆에서 같이 들은 네 생각은 어때? 너도 너희 엄마랑 같은 생각이니? 아니,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지려 그래? 야! 내 생각이 곧 우리 아들 생각이지 뭘 그런 걸 묻고 있어! 어머님께서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머니 아들 생각도 직접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해줘.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그래? 아니,
난 그게 자기랑 결혼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난 정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자꾸 반대하시니까. 솔직히 부모님이 반대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도 알잖아. 인정받고 결혼하고 싶지. 거기다 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어겨본 적이 없어서 사실 혼란스러워. 그래서 나도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확실하게 답하진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확실하게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를 믿고 만나면서 생각하지 않던 결혼을 꿈꾸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었는데 그런 제 생각들이 참 불쌍해졌어요. 그리고 비로소 사랑에 가려져 흐릿해진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아, 내가 남자에 미쳐서 하마터면 똥 밟을 뻔했구나.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깟 결혼 내가 엎어버리자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 준비했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볼 수 있게 펼쳐서 앞에 놨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이게 뭔가 싶어 은근슬쩍 매매 계약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둘을 보고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 서류는 아파트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여기 아파트 평수랑 금액, 명의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명의자가 저로 되어 있죠. 맞아요. 제 아파트예요. 아이고, 네가 이런 걸 어떻게 마련을 해? 말이 되는 걸 갖고 와야지. 그렇죠. 감히 제가 못 살 집이죠. 그런데 제가 대학 포기하고 바로 취직해서 죽어라 돈 버니까 되더라고요. 이거 제 명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재개발 확정되고 주변에 역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대폭 올랐어요. 제가 처음에 이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금 조금 껴서 3억 원대 초반 금액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억 원대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현 시세표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는 1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 팔아서 대출금 다 갚아도 남는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배경이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그래서 반대하신 거고요. 그래요, 인정해요. 어머님 말씀처럼 제 배경 안 좋아요. 가난한 집 형편에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고 고작 같지도 않은 회사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은 10억 원대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네요. 어머니의 대단하신 선생지라는 아들은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저는 이 정도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입을 떡 벌리고 한동안 물끄러미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매매 계약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내 정신이 들었는지 싸늘한 얼굴에 갑자기 미소를 나타내며 제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너는 이 중요한 걸 왜 진작 말 안 했니? 아유, 하마터면 내가 널 오해할 뻔했잖아. 이렇게 중요한 걸 제일 먼저 말했어야지. 내가 널 잘못 알고 오해해서 별소리를 다 했잖아.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자마자 안 좋은 소리나 듣고 이게 뭐야? 응? 우선 우리 밥부터 먹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할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모질지 못하는가 봐.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뭐라도 해서 먹여야지. 마음 불편해서 안 되겠어. 우리 아들이 누굴 닮아서 마음이 착한가 했더니 날 닮았네. 아유, 가만히 있어봐. 먹을거리가 뭐가 있더라? 내가 지금 후딱 저녁 준비해서 차릴 테니까 밥부터 먹고 마저 이야기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아파트에 관한 걸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바뀐 태도에 저는 어이없는 실소가 터졌습니다. 저는 니들이랑 얼굴 보고 밥 먹을 일 없으니 밥 같은 거 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굳어서 절 쳐다보셨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마음 많이 상했어? 그러지 말고 저녁 먹고 다시 이야기하자. 우리 엄마 저녁 금방 차리셔. 그리고 자기 긴장된다고 밥도 잘 못 먹었다며 배고플 거 아니야. 아니면 우선 간식이라도 좀 찾아서 줄까? 배고플 텐데 과일이라도 먹고 있을래? 엄마란 사람이 여자친구인 내게 독설을 내뱉을 때 한마디 말도 없던 남자친구. 거기다 내 물음에도 확신 없이 말했는데 아파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태도를 바꾸어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자니 어이없고 그렇게 정 떨어질 수 없었어요. 고작 이런 놈이랑 결혼하려고 제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눈 돌아 사고치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려고 하니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아 세웠어요. 아니, 저녁 먹고 가야지. 어디가? 벌써 가려고? 저녁 준비 금방 하니까 우리 아들이랑 과일 좀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밥 먹으면서 결혼 이야기 천천히 하자. 앞으로 결혼 준비하려면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응? 결혼? 사람이 자존심이 없는 건지 뇌가 없는 것인지.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반대할 때는 언제고 결혼을 생각한다고요? 정말 그 아들의 그 엄마네. 10억대 아파트 있다는 소리에 눈 돌아서 태세 전환하는 거 정말 꼴 같지 않네요. 아니,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단순히 아파트 있다고 해서 내가 허락한다는 게 아니고 난 수연이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 솔직히 네 배경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 됨됨이랑 성실함이 중요한 거지. 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증거를 눈앞에 딱 보니 믿고 우리 아들 맡겨도 되어서 생각 바꾼 거야. 그리고 대기업 못 다니는 게 뭐 어때서? 취업 못해서 백수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에 비해 우리 예비 며느리는 성실하고 장래가 밝잖아. 그리고 내가 앞에 했던 이야기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널 잘 모르고 오해해서 한 말이야. 앞으로는 둘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누자. 내가 너희 둘의 결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줄 테니까. 개소리를 참 맑게 잘도 하시네. 뭐? 성실함을 보고 생각을 바꿔? 입에 침이나 바르고 다시 말씀하세요. 정말 가짜나서. 누가 봐도 이 아파트 보고 허락하는 거 눈에 뻔한데 그딴 소리를 저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누구 마음대로 결혼이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초대해놓고 저녁상은커녕 물 한 잔도 대접하지 않은 당신, 이젠 내가 싫어.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부리고 허용된 마음으로 본인 주제는 모르는 건 당신네 집안이 더해. 나 가지고 주제 운운할 게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 덕분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마터면 찌질한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 조질 뻔했거든. 정말 고맙고요. 부디 평생 본인 주제 모르면서 그렇게 사세요. 같은 급인 선생님 며느리 꼭 얻으시고요. 그래봤자 저보다 돈도 없고 가난하겠지만. 말을 끝으로 뒤돌아 현관 쪽으로 가는 저를 남자친구가 급히 손을 잡아 세웠습니다. 수연아, 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오해해서 잘 몰랐다고 사과하시잖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자기 많이 사랑해. 난 엄마가 뭐라고 한들 자기랑 결혼하려는 마음 변함없었어. 자기 마음 얼마나 속상할지 나도 알아. 우선 마음 진정하고 우리 오해 풀자.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또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니?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래? 너희 엄마가 나한테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냐? 네가 날 정말 사랑했다면 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날 지켜줬어야지. 사람 태도가 참 그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 너도 아파트 때문에 인제 와서 일어나 본데 그만 짓거리고 꺼져. 이젠 내 쪽에서 네 거지 같은 배경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문을 박차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근 한 달 가까이 두 모자가 저한테 매달렸어요.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정말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 아닌가요? 그렇게 사람 배경 가지고 학벌, 직업 가지고 무시를 할 때는 언제고 그깟 아파트 한 채에 태도를 싹 바꾸다녀. 다시 생각해도 그런 집구석이랑 연을 끊어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있다만 언젠가 제가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다면 온전히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분명 그런 사람이 있겠죠. 똥차가 갔으니 좋은 차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처음 써보는 글이라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온 건지 정신이 없습니다. 비록 두서없는 글일지라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